안녕하세요. 책바구니 운영자 박찬미입니다. 오늘 제가 제 실명을 거론한 것은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 코칭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감정 코칭은 자기 안에서 있는 감정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도하는 것인데요. 마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표현한 것은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코칭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에 대한 그 조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서. 감정 코칭도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또 그리고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 코칭을 배운다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감정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 사랑은 감정 코칭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변과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라면 감정 코칭에 반드시 그리고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있는 감정들, 그것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 담아두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재생되면서 지나간 상황과 현실은 별다른 거지만 그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괴로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신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것을 치워버리든 놓아버리든 흘려버리든 할 텐데요.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려놓을 텐데 뭘 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지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온몸이 무겁지?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발견하고 내려놓고 흘려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그러면 감정 코칭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감정 코칭을 하게 되면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어그러뜨리거나 관계를 망치는 일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더 많은 행복감들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 중심,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는 그 걱정, 그 두려움에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가 진정으로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도해 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행복하겠죠. 내 삶의 창조자가 예전에는 남이었다면 이제는 그 창조자가 스스로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리고 놓아버리면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하면서 확연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제가 감정 코칭을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감정 코칭에 대한 오해를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감정 코칭을 하면 화를 못 느끼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감정 코칭을 하면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의 감정,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또 그 감정들은 옳거나 나쁘거나 하지 않고 다 필요한 감정들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감정 코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고요. 그리고 화를 느낍니다. 슬픔도 느끼고 분함도 느끼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도 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도 하죠. 감정 코칭을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건전하게 표출하고 그 건전한 표출로 통해서 나의 묵은 감정들을 해소하고 잘못 쌓아왔던 관념들을 녹여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슬픔을 못 느끼시는 게 아니라 슬픔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아픔이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노여움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마구잡이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좋지 않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가 있고 본인 당사자한테도 큰 피해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 쪽에서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분노, 노여움 자체가 나쁜 감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신체적이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위험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대응을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노여움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론적인 점검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누가 나를 때렸어요. 아니면 누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감정 코칭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나는 화를 느끼면 안 돼. 이거는 가식이죠. 그리고 자기 학대입니다. 남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가해를 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자기 학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면 경찰도 부르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강력하게 당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신 거 아십니까? 라고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정 아니시면 네, 다시는 그분하고 인연을 맺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는 나의 감정을 살피고 나를 돌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네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보복하겠어.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되 그 감정을 이어가지 않는 기술, 그것이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앞서 사례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누군가가 나한테 육체적으로 가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 부르셔야죠. 112 신고하시고 경찰 부르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황이 정리돼서 사과를 받고 적정한 대응을 했으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감정도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참 어렵죠. 수치심을 느꼈고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도 화가 올라오고 그 다음 날이 돼도 또 화가 올라오고 한 달, 뭐 심지어 1년, 어떤 분들은 뭐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감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정들이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상황은 지나갔고 어제 있었던 일, 심지어 10분 전에 있었던 일들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너무나 안전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들은 이미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건이 됐을 뿐인 건 거지, 피부로 만져지거나 그 상황들을 다시 여기서 재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은 왜 자꾸 재현되고 있느냐? 그 감정을 알아봐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수치스럽다고, 내가 지금 모욕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것을 그 감정의 주인인 내가 알아봐 주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되새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괴로울까요? 당연히 내가 괴롭죠. 어디선가 울림이 들려서 그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그 감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었어도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현실 또한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던 상황들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생각이 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이 나고 가만히 멍을 때리고 있는데도 생각이 나면서 울컥울컥 화가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말만 잘못 걸어도 그 화가 또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감정 에너지는 굉장히 쉽게 전달이 돼서 이것을 내가 해소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그런 고통체들이 점점점 증폭하게 되면서 계속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게 돼요. 이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지에 왔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통체인 감정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현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의 아름다움을 방해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작용들을 알아차리고 하나씩 해소해 줌으로써 온전히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편안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하도 요란하게 떠드는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이랬어, 그때 그랬어, 그 사람이 그랬어, 아, 이건 짜증나, 저건 어때? 막 이렇게 계속 떠드는 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름답고 안전한 현실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기 안에서 호소하는 감정들을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듬어주면 나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왜 분노에 휩쓸렸고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내가 먼저 그 감정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들 또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기술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고 부모님들에게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왔던 것 뿐인 건 거지 누구든지 배우시면 다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부디 마음의 호소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호소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서 스스로에게 안정을 선사하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정 코칭하는 사람들은 모두와 친하게 지낸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데요. 감정 코칭을 하다 보면 그 고통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쉽게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과 멀리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을 치유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감정은 자신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자는 의지가 있어야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놓아버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발견하고 싶지도 않다라면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들은 불필요한 조치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관계를 이어가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쉬운 게요. 저 사람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시한폭탄이 언젠간 터질 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 곁에 있다가는 언젠간 내 팔다리가 절단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곁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멀리 멀리 피하게 되겠죠. 그 시한폭탄 들고 계신 거 아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너무 위험해요. 그거 내려놓고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나한테 시한폭탄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기 때문에 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건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고통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조차 하고자 하지 않는 분들은 옆에 같이 지인으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당신이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롭죠? 하고 상담을 원한다든지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거에 맞게 또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개선을 하기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먼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 코칭 하시는 분들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좋은 에너지들은 좋은 에너지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매일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자신의 성향도 보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같은 파동을 내는 에너지들끼리 뭉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 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즐겁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주로 교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 코칭은 내 삶도 개선을 하고 주변 환경까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터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부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감정들을 관찰하셔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면 반드시 평온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감정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